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주택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한꺼번에 묶은 지 8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경기 하남과 성남, 용인 수지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받지 않는 동탄, 기흥, 구리 집값이 뛰었습니다. 기존 규제지역 집값도 대책 발표 후 두세 달 주춤했을 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새로운 과열지역을 만들어내는 풍선 효과만 낳은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정부의 유망지역 보증서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옵니다. 정부의 고질적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리, 동탄, 기흥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집값 상승률은 각각 4.16%, 3.04%, 2.7%로 모두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4월 통계가 공개된 5월 15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 반도체 성과급 노사협상이 타결되고 1인당 5억 원 사내 대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이들 지역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규제지역 지정을 미뤄 집값 폭등을 방치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대출 규제나 세금 인상, 갭 투자 금지 같은 수요 억제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9%였지만 서울은 93.9%로 전국 최저였습니다. 게다가 서울 주택의 28%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주택입니다. 소득 수준 상승으로 양질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뒷받쳐주지 못하니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은 안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대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끌려다니며 규제지역을 늘리는 뒷북 처방에서 벗어나 정책의 중심을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그동안 금기시했던 정책 수단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